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답답한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확 트인 야외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신청사 건립 문제가 그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지역 국회의원 모시고 이 달서구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이곳 두류공원이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달서 병 지역인데요. 네, 네. 어떤 지역들이 있나요? 요 두리공원을 감싸고 있는 우리 감삼동, 네. 성당동, 네,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볼리동, 본동, 송인동에서 네. 총 8개 동이에요. 아, 정말 달서구에서도 지금 핫하고 대구시에서도 핫한 구역인데요. 여기 두리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지역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곳은 저는 어떤 지역보다도 두리공원 그 자체가 네,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러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도심에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요 금봉산이고 금봉산이요. 저 이월도 쪽에 있는 게 두류산이에요. 아, 네. 이 조그만 산도 가지고 있고 이 우리 시민 휴식 공간이면서 정말로 숲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네, 이 두리공원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이 도심에서 이렇게 산을 2개 끼고 있고 이 넓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리공원 지역이 저평가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관광특군 현재로는 좀 이래 길은 쉽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저도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신청사는 사실은 두리공원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권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두리공원 주변에 있는 이 두류 정수장이 선정될 때 이 두리공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그때 플러스 사실은 요인이 됐죠. 심사위원들은 호평을 받은 네.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네, 그 기금을 지난 권영진 시장 재직 중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위로금 형태도 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그것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한 1,400억 정도 2,400억이 나갔는데 그중 여기 돈이 한 1,400억이 기금에서 소진됐어요. 청사 전용이 건립 됐어요. 예정 예. 기금에서 정확하게 1,390 몇 억인데요. 한 1,40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되다 보니까 실은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 보니까 이 기금이 이래 쓰고 없고 현재 남은 돈은 약간 400억이 모자랍니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구는 부채도 많아요. 네. 예산 대비 그 채무인항은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에 많습니다. 네, 대구가.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 없이 이 현재 기금 조성으로 해서는 1년에 500억을 기금 적립하도록 한 4,500억 드는데 네, 이거는 500에서 10년 더 걸린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걸리기보다는 이 대구시 입장입니다. 네. 발상을 전환해서 일부 부지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일부 부채도 갚고 이걸 하자라고 이제 제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아시다시피 전액시 예산을 삭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각을 전제로 하는 그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관점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두리공원을 주변하는 신청사가 마스터 플랜 계획을 쫙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가 체계적으로 쫙쫙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주민들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좀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을 팔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면은 나중에 아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파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네.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동기는 다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하고자 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것을 마냥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이 어렵게 선정된 이 두루정상터 이 자체가 다른 곳이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무용지물이 있어요. 돼버릴 수 그렇게 있다.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청자가 들어온다는 전제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승인 받은 것도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신청자가 홀딩되다 보니까 이 전부 다 보류됐어요. 이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생존하고도 관련되는 이런 그렇죠.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매각해서 팔아서 신청사를 지을 때 그 판 곳이 과연 아파트만 들어오느냐. 네. 아파트 들어오는 걸 되게 걱정하거든요. 네, 네. 홍 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파트도 물론 일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큰 기업에서 사회 공헌적인 그런 역할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꾸리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용역 설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이 추진단을 사실 해체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 신청사가 못 들어오는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된 거죠. 이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몸소 그렇죠. 느끼시는 그래서 거죠. 주민들도 지금 이 플래카드도 걸고 네. 그전에는 원안 고수 내가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만 걸렸다가 지금 빨리 해라라는 플래카드도 걸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국회의원은 많으냐. 네. 대구시도 설득하고 시의회도 설득하고 해서 빨리 찢도록 해야지. 지역국회의원이 많은 거야. 네. 라는 취지로 저를 많이 혼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과연 뭐가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네. 일단 제 개인 생각은 그 주민들의 절대 다수 생각과 같습니다. 네. 마냥 이게 매각해서 사실 세계적인 사례 보더라도 일본 동경도 도청이 굉장히 전 세계 명소거든요. 네. 거기도 사실은 돈이 모자라서 굳이 일부 매각해서 지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운데서 운항 고수를 하라.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최우선 순위를 두라라고 아무리 해봤자 네. 현 홍준표 시장은 그런 여기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네. 현실이거든요, 정치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홍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매각해서라도 하되 네. 매각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좋은 의견도 내고 하면은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을 거다. 네. 그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제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계속해서 4년간 딜레이되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저는 제 지역구 주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감성동, 성당동 쪽까지 말했듯이 재개발, 재건축 등등해가 승인받은 거 5군데 되는데 네. 자, 올스톱이에요. 왜 신청서가 안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분양이 안 될 거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 달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구나 북구에서 보는 관점과 다른 거죠. 이는 절박합니다. 네. 통합신공항법 그렇게 통과됐는데 그 주공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홍준표 시장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국회의원 때도 법안 발의하셨고 또 시장이 되셔서 대구시에서 중요하게 보강해서 네. 법안을 만들었고 그걸 원내대표인 조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네. 그리고 우리 강대시 그 동구의원이 이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의 소위위원이세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군위와 의성 쪽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공항이. 네. 그쪽에서 조건이
대구시 편에 뛰는 조건으로 오케이 했거든요. 네. 군의군이 그 당시 이제 작년에도 이 통과가 안 돼서 맞습니다. 편입이 안 됐어요. 네. 그게 통과 안 되고 군의군에서 우리는 이거 장소를 못 준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안 됐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바꿔서 네. 거기 가서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큰 역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에 홍준표 시장께서 조영 원내 전원내 대표 네. 강대시 의원 저를 감사표를 주셨죠. 네. 근데 그는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통합신고가 통과되기 위해서 참 지혜를 모았어요.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어느 때보다도 대구시 의원들이 자주 만나고 고민하고 공동의 문제를 우리가 공통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이건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멋진 공헌을 품고 있는 네, 이 지역에 저희 신청사 건립 사업들이 네, 이제는 순항을 해야겠죠? 순항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우리 대구 전체 기회뿐만 아니라 특히 달서구의 중요한 기회거든요. 네. 이 두류정수장만한 땅이 딴 데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대구시 땅이잖아요. 두류정수장이. 네. 다른 데는 대구시 땅 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럼 새로 사야 돼요. 그야말로 돈이 없습니다. 북구의 저 후적지 저 우리 땅 아니에요. 국가 땅입니다. 대구시가 만약에 그거 가려 그러면 별도로 사야 돼요. 그리고 이만한 공간에 두류공원을 끼고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반드시 신청서가 들어서야 된다는 그것만은 이거는 명확한. 막 절대 불변의 바뀌어서는 안 대법칙이다. 네. 진리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현재 이 대구시의 재정 상황은 어떨까요? 예, 대구시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즉 대구 부채가 많다. 네. 그거는 뭐 쉽게 말해가 이 부채라는 것도 절대액이 있는 반면 예산 대비 부채가 있거든요. 네. 예산 대비 부채는 우리가 서울시 다음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채 많은 것을 줄여서 우리 후세들에게 부담 안 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부채가 어느 정도냐? 3조 넘습니다. 아,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작년만 해도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네. 실제로 상환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거의 한 4,500, 5천억 가까이 네.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열정으로 지금 부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이 신청사 건립하기 위한 이 금액들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남은 돈은 400억이 안 돼요. 400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신청사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분 기준에서 볼 때는 네. 빚을 내야 되는데 네. 딴 예산을 빼야 되는데 자기는 빚내선 할 수 없다. 자기 최우선 시책이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부채를 안 남기는 건데 네. 이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 기금으로는 자기는 이걸 추진할 수 없다. 네. 그 대신 발상의 전환해서 그 땅이 넓으니까 네. 그 중에 일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대구시 부채도 갚고 네. 그리고 건설비도 부담하면은 바람직한 거 아니냐. 나는 안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대구시에다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네. 그런 전제로 모든 건설이 되려면은 아시다시피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설계 용역비가 한 138억 정도 소요가 돼요. 네. 130억 정도 소요되는 그것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매각을 전제로 하는 설계 용역 맞습니다. 계획이다. 네. 그래서 매각을 반대하는 대구시 입장에서 시의회 입장에서 네.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뭐 돈도 없이 삭감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빚내서는 못한다. 나는 그러면은 일단 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잠정적으로 해체한다. 네. 해체해버렸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모든 게 다 홀딩돼 가지고 이래 스톱된 없는 일이 상황이죠. 상태 있으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은 덜한데 네. 제 지역구가 달서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가 들어온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네.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사실 네. 받게 됐습니다. 생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쪽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이제 승인받은 게 5군데나 돼요. 네. 이것은 아시다시피 뭐 분양이 되려 그러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일반 분양이 돼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진되거든요. 네. 근데 신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전절에서 들어올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소유가 됐는데 네. 이게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돌려한 분들이 모두 다가 스톱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청사 이 관련되는 재개발 관련되는 것은 신청사의 보류에 진행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이군요. 흐름으로 네. 이 재개발 모든 게 다가 보류돼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그걸 믿고 이래 밖에 팔고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이 주민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신청사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토지 거래도 제한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남았지만 건축 제한 얘기는 풀려버렸어요. 네. 또 자칫하면 이게 난개발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지금 우범 지역 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큰 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들도 경북도청 나가는 해결될 후적지도 수가 원래는 없네요. 거기 문화시설을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 신청사 힘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도 못하고 이게 지금 달성도 가고 이랬잖아요. 네.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이게 꼬여지고 있습니다. 이 홀딩되고 제대로 안 됨으로써. 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꼭 신청사 부지만 팔지 않더라도 네.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성서에 있는 그 행정타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도 결사반대예요. 네.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거죠. 해안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녀보면은 그때 2월 달이잖아요. 네. 지금 벌써 4월 달 아닙니까? 네. 벌써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훨씬 더 강도가 높아져요. 빨리 짓자는 예, 의견으로. 그 단적인 예로 그전에는 무슨 매각이냐라는 반대 매각 플래카드만 붙었는데 네. 지금은 빨리 지어라 매각해서라도 이런 플래카드가 지금 붙고 있어요. 그만큼 또 저희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고 네. 지난번에도 감상동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네. 당협 사무실에서. 거기서도 이거는 매각해서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지 않다가는 우리 감상도 다 죽는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진짜 신청사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그래서 그 감산동, 이 성당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승인을 받아놨는데 5군데나 돼요. 받아놓은 곳이. 한 군데도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네.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올 수도 없다니까 그 외부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과연 그게 일반 분양이 되겠느냐. 안 오니까 그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게 얘기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뭐 우범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칫하면은 이제 건축 제한 행위가 풀렸어요. 임진 3월달부터 이 난개발도 예상되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요. 네. 날로 깊어지는데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많으냐 빨리 나서서 신청사가 짓도록 해라. 어떻게 그 팔면은 판장수 아파트만 들어온다만 생각하느냐. 그럼 홍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구시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지역이 발전되고 의미 있는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조금 바꾸셔서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을 시작을 하자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또 말씀을 나누셨나요? 아, 그럼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이제 전에 그
해단해버렸잖아요. 네. 이걸 새로 하려고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아니면 연말에 정식 이제 정기 예산이 되는 거고. 네네. 추경이라고도 줄여서 네. 추경을 편성해서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담아서 요청을 해야 돼요. 대구시의회에다가. 네네네. 이걸 하려고 하면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뭐냐? 그러면 대구 우리 특히 달서구 쪽에서 이걸 매각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흐름이 의견이 들어와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추경을 대구시에다 요청할 수 있다. 네. 대구시의회에다 요청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입장이에요. 또 제가 그래서 어제 달서구 의원들도 지금 간담회 다 하고 의견이 다 지금 다 100% 모아지지는 않아요. 네네. 복잡지만 어떤 시기든 간에 의견을 모아서 이 빨리 짓는 방향으로 일단 짓는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설계 용역비를 이거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걸 네. 삽 뜬다 그러는 거예요. 삽을 떠놓고 보자. 네. 삽을 떠놓고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일단은 정말 대구시 의원들께서도 대구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일단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 설계 용역비가 예산 확정되도록 해주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푸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주로 달서구 주민이 많으시죠? 달성군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홍준표 시장께서 부임한 이래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건설을 위한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그래서 큰 동력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 주민으로 볼 때 가장 우리 달서구에 힘이 있고 달서구 발전에 큰 힘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신정사 건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